네, 2015년도 서울시 서울대 시립대학교 수리논술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특징이 근데 단독형으로 뭐 제시문 이런 거보다는 거의 없고요. 그냥 문제가 바로 나오는 형태고 네 문제고 100점씩 4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고요. 서울시립대는 뭐 3학년 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 추천을 받아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추천 받고 바로 그만큼 경쟁률은 높지 않겠죠.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학만 보게 돼 있고요. 난이도는 뭐 예년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해볼 만하게 좀 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4개 나오기 때문에 단어는 골고루 나와요. 뭐 기백, 미적, 미분부터 시작해서 확률 통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골고루 나오는데요. 2015년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공간 기백에서 나왔고요. 공간도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을 유도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공간의 저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공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인데 유도해 보시오라는 거.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요즘에 증명 이런 거 약하다 보니까 수능에 익숙해져서 아마 냉지 않았나 싶어요. 알파라고 그러고요. 이 녀석을 ax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공간상의 임의의 점을 x0, y0, z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교과서에 다 돼 있죠. 자,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 수직 거리가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점을 x1, y1, z1이라 그러면 이 h라 그럴까요? 이 좌표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점 p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법선 벡터를 알죠. 법선 벡터가 A, B, C고요. 이 법선 벡터의 P점을 지나면서 벽선 벡터에 평행한 직선이 이 PH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H 직선을 사실 방정식을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지금 방향 벡터가 A, B, C고 왜 법선 벡터가 나란하죠? 법선 벡터가 나란하니까 뭐 사실 방향이 반대든 뭐 상관없죠. 직선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고 한 점 어디요? x0, y0, z0를 지나는 점의 직선의 방정식 ph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세우느냐? x 빼기 사실 x0분의 a 그 다음에 b분의 y 빼기 y0 그 다음에 c분의 z 빼기 z0 이렇게 외우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 뭐 유도도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하신 거냐면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pH라는 이 벡터는 뭐에 나란하다? A, B, C 벡터의 평행이기 때문에 상수배다. 여기서 나온 거죠, 사실은. pH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pH니까 이 점에서 이 점 빼면 pH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x 빼기 x0, y 빼기 y0, z 빼기 z0는 t배의 a, t배의 b, t배의 c 해서 넘기면 다 t는으로 정리하면 요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텐데 뭐 증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줬듯이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우리가 x는 어떻게 at 더하기 x0로 y는 bt 더하기 y0로 z는 ct 더하기 z0로 이 직선 위의 점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놨을까요? 이 점이 어디를 지나야 하죠? 이 h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평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d는 제로 여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넣어 보시면 a에 at 더하기 x0 b에 bt 더하기 y0 c에 ct 더하기 z0 더하기 d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t를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t가 나오고요. 나머지 녀석들 다 넘기면요. 마이너스 ax 제로 더하기 빼기 다음에 by 제로 그 다음에 빼기 cz 제로 빼기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t가 뭐가 되죠? 넘기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분의 마이너스 ax 제로 더하기 by 제로 더하기 cz 제로 더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t를 구했습니다. 그럼 t를 구했으면 사실 다 구한 거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사실 이 t가 여기서 생각하시면 뭐죠? 여기서 생각하시면 뭐죠? 지금
보시면 지금 t를 이렇게 구해놓고 보시면 이제 사실 t의 절대치를 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절대치 ax 제곱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c z 제곱 c가 빠졌네요. 더하기 t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녀석을 보니까 요 녀석이랑 거의 유사하네요. 그죠? 왜 유사하느냐?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pH의 크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지금 요런 식을 쓸 수 있으면 pH의 절대치라는 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얘랑 같은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 제곱 더하기 a 제곱 t 제곱 a 제곱 더하기 t 제곱 b 제곱 더하기 t 제곱 c 제곱의 루트 씌운 거랑 똑같죠. 그럼 바깥으로 t가 나가서 어떻게 되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럼 pH의 크기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 약분되니까 이렇게 남고요. ax0, by0, cz0 더하기 t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기를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두 점 x1, y1, z1을 아예 이제 t를 구했으니까 뭐 x1, y1, z1을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되는데 이게 상수배니까 요거를 쓸 줄 아시면 여기서 그냥 바로 진행이 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차피 이 x라는 게 결국 이 점 얘기, x1 얘기하는 거니까 x1, y1, z1 얘기하는 거 이거 제곱의 합은 이거 제곱의 합이랑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만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와 y는 x 더하기 5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으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회전체 문제는 축이 어디로 회전하는지만 좀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축을 많이 실수하셔서 틀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보면요. 이 녀석은 지금 8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니까 근이 둘 다 두근의 이제 합이 마이너스 8이고 두근의 곱이 15니까 두 근 다 음수죠. 그래서 이쪽에 두 개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0 집어넣으면 15니까 높게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개형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될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사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x제곱 이제 근을 구해보면 사실 15니까 5, 3에서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x가 어딜 때?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일 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직선이 x 더하기 5면은 어디를 치나요? 0일 때 이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값이 올 거고요. 올 거고 이제 너무 많이 차이 나게 그렸네요. 좀 리얼하게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시험이니까 5, 10, 15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그닥 리얼하진 않네요. 그닥 리얼하진 않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고요. 여기 플러스 5고. 그래서 요런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얘는 5고 x 좌표는 마이너스 5로 가진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직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x축이랑 얘랑 얘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회전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회전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전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회전되면 뭐 이런 식으로 돌겠죠. 자 회전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경이 제일 큰 녀석이 예를 들어서 얘는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더 길죠. 그럼 얘가 돌아가면 얘가 돌아간 거는 안에 들어있으니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 것게 바깥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 게 바깥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최고점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그려야겠네. 그림이 안 도와주네. 이렇게 개요항 이렇게 된 거 조그맣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몇 번 그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15까지 가려면 좀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크지 않아야 되니까. 미안해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 오래 썼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제 회전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얘가 돌아가면 얘가 더 어디서부터 더 높은지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더 높은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4일 때 넣어 보시면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15니까 1이죠. 여기가 1이에요. 그죠? 1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일 때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 집어넣어 보시면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아. 이 그림을 내가 잘못 그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뭐 많은 게 안 도와주네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값이 얘가 이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회전하면 이쪽 파트는 얘가 더 높은 거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는 누가 높아요? 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적분이 되더라도 얘가 보일 거예요. 얘가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회전할 거고, 여기는 얘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풀어주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누가 더 높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구간에서 얘가 높잖아요. 그러면 얘를 풀어도 되고 얘를 풀어도 되는데, 얘가 회전된 걸 해도 되고 얘가 회전된 걸 해도 돼요. 그럼 일단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x축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있으면, x축으로 회전한다고 하면 이게 함수값 fx죠. 이 녀석이 회전하면 이런 반경을 갖게 되고, 두께는 x축을 자른다 그러면 dx의 두께를 갖게 돼서, 여러분들이 y는 fx라고 하면 y 곱하기 dx를 이제 x 따라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는 얘가 적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제 이 구간은 직선만, 이 바닥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직선이 돌아서 이렇게 되는데, 요 구간 또 다르죠. 얘랑 사이 요 구간은 여기 지금 요만큼은 이제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적분이 안 돼서 여기는 비어 있는 모습이 생기죠. 여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적분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을 정확하게 나누셔야 되는데, 그럼 V는 어떻게 써지느냐? 여기다 파이만 붙여주면 되죠.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헛소리 적었네요. fx가 이거 넣으면 넓이가 나오죠. 파이 y 제곱이 이 원판의 넓이고, 여기다 dx를 곱하면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파이 마이너스 5에서 이제 마이너스 4까지는 누가 적분돼야 되겠습니까? 뭐 얘가 적분돼도 좋은데, 뭐 있는 식 갖고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15 y 그죠? 제곱 dx, 그죠? 이렇게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돌아서 나온 요런 회전체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이 직선만 돌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밑에 빈대가 없으니까 뭐가 x 더하기 5의 제곱 dx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이런 상태죠. 방지름이 이런 게 돌아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는데, 더 작은 게 이렇게 돌아서 구멍을 판 형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 r1 제곱에서 파이 r2 제곱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사이가 빠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쓰면 되겠습니까? x 더하기 5의 직선 제곱에다가 파이 앞으로 뺐어요. 그 다음에 뭐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의 제곱 dx를 이렇게 해주시면, 큰 가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적분, 사실 이제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조금 기지를 발휘하시면 이제 계산이 수월해 질 수 있으니까 기지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를 이제 이 파트를 어차피
인테그랄이라는 게 덧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빼기 파이의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제곱 dx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더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는 꼭 이렇게 계산 낱개로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거쳐서 마이너스 2까지 한 번에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남는 게 파이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의 제곱 dx에다가 빼기 파이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의 제곱 dx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방법이 없죠. 이거 뭐 제곱을 해보시면 뭐 계산은 해보세요 할까 하다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기니까 인테그랄 파이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어떻게 됩니까? x 4승 다 더 적어볼게요. x 4승 그다음에 2 3승은 2배에서 8에다 16 16x 3승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배하고 1차원 2개 나오죠. 해서 2차원 2개 나오죠. 해서 94x 제곱이 나오고 240x 더하기 225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15의 제곱이니까 dx가 되겠고요. 빼기 파이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똑같죠. x 4승 더하기 16 x 3승 더하기 94x 제곱 더하기 240x 더하기 225 d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계산을 해야겠죠. 파이는 다 앞으로 뺄게요. 인테그랄 하면 5분의 1 x의 5승 더하기 4분의 1로 나누면 4x 4승 더하기 94를 3으로 나눠야 되니까 x 3승 더하기 2로 나누면 120x 제곱 더하기 25 225x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대입해 주셔야 되고요. 빼기 똑같은 건데 5분의 1 x 5승 더하기 4x 4승 더하기 3분의 94x 3승 더하기 120x 제곱 더하기 225x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고 이제 더 빼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하기 파이는 앞에 묶어놨으니까 3분의 1 x 3승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25x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이 더러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적어 보시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뭐 사실은 여기 보시지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이제 5가 약분되고 뭐 4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 보시면 3분의 20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덧셈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100점이 계산되어 있는 사실상 구간 나누는 거 회전체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계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조금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수열 극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시그마 연산이랑 뭐 극한 뭐 이런 걸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실수 전체 정의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는 fx 더하기 2랑 같다. 주기 함수인가 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딱 이만큼 줬죠. 이런 함수를 준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 함수를 다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녀석과의 이런 녀석의 교점을 an이라고 할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프 개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릴 건데요. 먼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아시죠? 얘가 플러스 얘가 더 빼기니까 얘가 둘 다 플러스일 때고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일 때고 둘 다 마이너스가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그래프부터 이 페이지를 그려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양수가 되는 기준이 여기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2분의 1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구간에 따라서 이게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간이 나눠질 겁니다. 얘와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뭐 식의 fx를 적을 수가 있겠죠. 적어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적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죠.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도 마이너스 붙어서 나니까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뭐가 됩니까? 2 더하기 2x가 되죠. 그래서 2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플러스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x 빼기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빼기 x 빼기 2분의 1이 돼서 이게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1이 됩니다. 그죠? 이거 여기 마이너스 붙여놓은 것 때문에 100 될 때 또 마이너스 붙이면서 헷갈려가지고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거의 계산 실수로 틀릴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이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돼서 2 빼기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1 이렇게 상수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2니까 작을 때는 2x 더하기 2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주면 2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주기함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뭐 마이너스 3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이쁘게 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잘 그려두고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3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5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6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사실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느냐? 무슨 짓을 하느냐? 자 직선 마이너스 2n분의 1 x 더하기 2n 마이너스 2n분의 1 x 더하기 2n 이렇게 생겼습니다. 2분의 n 죄송합니다. 난독구 그죠? y는 이 녀석과 교점이 a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점이 a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과 교점이 a이다. 그러면 이게 교점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n 1일 때 뭐 모르겠으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n 1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면 자 일단 어디를 지나겠습니다. y절편이 2분의 1이어야 되고요. 여기 2분의 1 0점일 때 2분의 1을 지나고요. x가 1일 때 0입니다. 요 점을 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그만 거라고 해서 그죠? 절대 요즘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경향성을 봐야 되니까 n에 2를 넣어보겠죠. n에 2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더 작아져요. 그죠? 얼마만큼? 절반으로 더 작아지고요. y 절편이 1로 커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점을 지나게 되고 y 절편이 두 번째 거니까 다른 색깔 해볼까요? 이 점을 지나게 되고 x 절편은 얼마죠? 4가 됩니다. 4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 점에서 수점점도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좀 이상한데요.
칠판에 강의하는 것보다 더 안 써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점을 보시면 아까 얘는 두 개였죠. 얘는 하나, 둘,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만납니다.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봅시다. n이 3일 때 봅시다. n이 3일 때는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이니까 아까보다 또 2분의 1 올라가서 이번에 또 다른 색깔 해볼까요? 잘 안 보이는 색깔. 이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2분의 3이 나오려면 x가 얼마야 됩니까? 구면 되나요? 얘가 9면 이제 3 약분해서 2 남고 3이니까 9죠. 그러면 여기 6이고 6, 7, 8 이렇게 9 이렇게 해서 이 먼 길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세 개를 해봤는데요. 요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 일반화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는 걸 알게 되냐면 여러분 이런 걸 하나 지나가기 직선이 지나가면 이렇게 두 군데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랑 지금 이 직선에서는 요 x 좌표 차이를 알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마다 이게 나오니까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랑 x 좌표 차이 처음 만나는 점이랑 여기 x 좌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처음 만나는 점은 뭐냐면 얘가 함수값이 1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함수값이 1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n x 더하기 2분의 n이 1일 때가 언젠지랑 그 다음에 여기는 y 좌표가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일 때가 언젠지를 x 좌표를 알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 n 제곱 들어가면 되죠. 뭐 넘겨서 나누면 되죠. 그래서 n 제곱 콤마 0이 이제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이 녀석이 이제 n 제곱 들어가면 2분의 n 없어지니까 n 제곱 콤마 0이겠죠. 이 녀석도 넘겨서 곱해 보면 x가 뭐가 되죠? 2 n에 n 곱해 보면 1 빼기 2n분의 1에 죄송해요. 넘기면 1 빼기 2분의 n에 마이너스 2n분의 1 x는 이렇게 되죠.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n 제곱 빼기 2n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n 제곱 빼기 2n, 0이 돼요. 그러니까 1이 돼요. 1로.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만나는 점이 n 제곱 빼기 2n, 1이고요. 그 다음 게 이제 1일 때를 물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n 제곱이 되고 여기에 x 좌표는 n 제곱 빼기 2n, 1이라는 게 근데 보세요. 이 녀석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이 안에 일단 x 좌표가 몇 개 차이 나요? n 제곱에서 n 2n개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몇 번 나와요? 2n개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가 적어도 몇 번 나온다? 이 n개는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 있는 게 지금 n개가 있다는 거니까 일단 2n개는 확보해요. 왜냐하면 텀 2n개 사이에는 2짜리 주기가 n번 있으니까 주기 한 개마다 두 개씩 하니까 2n번의 교점은 무조건 있는데 잘 살펴보실 게 뭐냐면 잘 봐보세요. 얘가 함수값이 1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지점이 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개만 만나고 첫 번째 1이 되는 지점 아까 구한 거 여기 함수값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y가 1이 되는 지점 x를 구했는데 그 지점이 이제 정수가 아니면 아니면 1이 밑에 있으면 여기 두 개만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짝수일 때 이거일 때 보면 보세요. 1일 때 점을 얘가 지나죠. 직선이 지나죠. 1일 때 점을 지나죠. 물론 얘가 1일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이제 처음으로 1이 될 때가 예를 들어서 저 어디예요? n이 3일 때죠. n이 3일 때 1이 될 때가 뭐냐면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6분의 1x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1이 될 때가 뭐냐면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1이거든요.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죄송해요. 3을 집어넣었는데 1을 집어넣네. 마이너스 1,1 여기죠. n이 3을 집어넣으면 n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9 빼기 6이 돼서 3,1이거든요. 3,1. 그러면 지금 3,1이라는 게 보다시피 3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3,1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래프가 없는 데잖아요. 근데 짝수일 때는 어때요? 1일 때가 그래프 여기 윗단을 지날 때이기 때문에 여기 한 점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이 홀수가 들어가면 홀수점은 지금 보시면 홀수점은 다 이게 바닥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짝수점들이 다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제곱 빼기 2n이라는 숫자는 n에다가 홀수를 집어넣으면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이 있을 텐데 그때 1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 점은 만날 리가 없죠. 그래서 요거 다음 건 지나갈 때 두 개를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게 2n번 나올 테니까 2n개가 되면 되는데 짝수일 때는 자기 점이 여기 위를 지날 때이기 때문에 한 가게 더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2n개고 짝수일 때는 2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그마 k가 1에서 99까지 ak인데 홀수 짝수를 이제 2n 플러스 1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는 앞으로 빼고 k를 k가 1부터 99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딱 99개 중에서 절반 누구 홀수 짝수일 때만 짝수가 몇 개죠? 49개죠. 1이 있기 때문에 49를 이렇게 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공식에 의해서 9,900 더하기 49가 되어서 9,949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일반화해서 하는 걸 맞는데 이따 이런 걸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패턴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안에 이게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x좌표 차이를 봐야 되겠다. 언제 y가 값이 1이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y가 1이 들어오는 순간이 그래프에 있으면 한 점이 추가되고 안 된다. 이거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삼각함수 공식들 막 증명하고 하는 문제인데요. 덧셈 정리랑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증명하여라. 300악 공식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코사인 300악 공식 교과서에서 증명해 본 사람은 얘를 어떻게 2세타 더하기 세타로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덧셈 법칙을 쓰셔서 2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코사인 3승이 나와야 되니까 코사인 하나 있으니까요. 코사인 2세타를 이제 우리 백악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어떤 걸 쓰시는 게 좋겠어요? 코사인 이걸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럼 바로 3승이 나오니까. 됐죠? 그 다음에 D파트는 이제 코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인으로 적혀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일단은 전개를 해보시면 일단 이 상황에서요. 일단 전개를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2 코사인 3승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2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코사인이 없잖아요. 그럼 요거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사인 2세타를 일단 뭐로 바꾸자? 두 배각 공식을 써서 2배 뭘로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꾸자. 그래놓고 이 코사인으로 묶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코사인 3승 세타에서 빼기 이제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묶으면 안쪽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쪽은 코사인이 묶였으니까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얘를 지금 2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꿨잖아요. 그럼 여기 사인이 2개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저 뒤에 부분이 2배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럼 이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꿉시다.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바꾸면 다 코사인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남느냐? 빼기 코사인 세타에 빼기 2배 코사인 세타 이거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2배 코사인 3승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묶어서 4배 코사인 3승 세타 그 다음에 빼기 3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됐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목표는 뭐냐면 다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사인이 나올 때마다 코사인을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쓰면 되고 루트는 안 나와야 되니까 기왕이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얘를 바꿔야지 얘를 루트를 써서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루트 이런 걸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 뭐 점수는 100점은 낮습니다. 100점 만점 20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만 100점의 뜻이에요. 여기 400점 만점이에요. 이 시험은.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 중간값 정리를 활용해서 100 코사인 9분의 파이의 정수 부분을 구할 것이다. 필요하면 다음 표를 이용하라 하면서 x 뭐 삼승값이랑 x값이 있을 때 삼승값을 줬습니다. 뭐지? 왠지 삼승 나오니까 이 공식이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각도를 왜 이렇게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수 부분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 각은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다 3배를 하면 위에 3배각 공식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3배를 해서 9 4분의 파이 이 녀석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세요. 자, 코사인 3배하면 3분의 4파이죠. 3분의 4파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 유도한 공식 A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4배 코사인 3승 몇 분의 9분의 4파이. 그죠? 세타를 3분의 1로 바뀌니까 그 다음 빼기 뭐가 되죠? 3 코사인 9분의 4파이 이렇게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2, 4분면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파이 빼기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쓸 수가 있죠. 미안해요. 파이 빼기 3분의 2파이 빼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날리고 하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 정수 부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하면 요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4알파 3승 빼기 3알파 뭐 이렇게 쓸 수 있네요. 3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전체를 알파라고 할게요. 이 녀석을 알파라고 하면 왜냐면 우리 어차피 이거의 정수 부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코사인 9분의 4파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00분의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4배의 100분의 알파의 3승 빼기 3배의 100분의 알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3차 방정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10의 100의 3승이니까 굉장히 큰 수를 곱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알파 3승 빼기 3 1, 2, 셋 4개죠. 알파. 그다음에 더하기 5 1, 2, 셋, 넷 5개는 0이다. 이런 식이 얻게 돼요. 맞나요? 자, 이렇게 얻게 되면 알파 값은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죠? 방정식의 근이에요.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여러분 근을 구하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이제 근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프를 알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3차함수니까 뭐 그래프로 이렇게 알면 이게 양수인 함수함수 이렇게 그래프를 알면 이게 근이잖아요. x축, x절편이 근이잖아요.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이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승값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함수 fx를 이렇게 두면 되겠죠. 4x 3승 빼기 어떻게 해요? 넷 x 더하기 5 1, 2, 셋, 넷, 다섯. 그죠? 이렇게 두면 일단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근이죠. 그죠? 그럼 이 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 근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y 절편에 0을 집어넣으면 숫자니까 여기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구해보면 f 프라임 x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12x 제곱 빼기 이렇게 되죠. 예, 이걸 0이면 그 값이 x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분하면 0이구나. 저 새벽에 이걸 풀고 있어가지고. 그럼 x 제곱은 12로 나누면 12분의 3 1, 2, 3, 4개니까요. 6으로 나누면 2가 남고 5 1, 2, 2로 나누면 500이 되니까 x는 50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얘네 극값을 플러스 50이랑 마이너스 50에서 가져요. 그죠? 그럼 플러스 50일 때 함수값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근이 50보다 큰 거에서 하나 있고요. 알파 뭐 1이라고 할까요? 여기 알파 2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50 마이너스 50보다 작은데 알파 3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50보다 큰 게 하나, 50보다 작은 게 한 개 있고 그다음에 양수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9분의 4파이면은 몇 사분면이에요? 파이보다 작으니까 지금 2분의 파이보다도 작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1사분면에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 풀었는데요. 그럼 얘는 의미니까 일단 아니고요. 지금 9분의 4파이라는 거 잘 보세요. 9분의 4파이라는 거는 자 여기 50이라는 게 여기 100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면 2분의 1이면 딱 50이죠. 그죠? 이 값이 2분의 1이면 딱 50이에요. 그럼 50이 될 때가 2분의 1일 텐데 코사인이 얼마이면 2분의 1, 3분의 파이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근데 9분의 4파이라는 거는 3분의 파이는 9분의 3파이니까 이보다 더 커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3분의 파이보다 더 큰 9분의 4파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더 작은 값을 곱했으니까 얘가 50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 알파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숫자가 이것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50보다 작은 근이에요.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찾아야 돼요? 어느 숫자에서 어느 숫자로 갈 때 그 얘가 보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11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분명히 양수일 거예요. 12 집어넣으면 양수일 거고 뭘 찾아야 돼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뭐 14를 집어넣는데 양수인데 15를 집어넣으면 음수다. 그러면 이 사이에 근이 있다. 그러니까 정수분은 1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센스가 필요한데 어느 숫자를 넣으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해본 다음에 뭐부터 해보면 이렇게 해서 19, 18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음수가 되는 건 큰 수 넣을 때 빨개를 크게 해야 되니까 그죠? 감수하는 구간이니까 큰 수부터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8을 넣어보면 19 음수고 당연히 18 음수고 17이 양수예요. 그래서 17, 18 사이에서 F17은 계산해 보시면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할 거면 17의 3승 빼기 뭐 이거 곱하기 17 더하기 이거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이게 905, 956인가 나와가지고 9652 나와서 양수고요. 18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667이 나서 음수예요. 그래서 뭐다? 정수 부분이 17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연속 함수고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 이 사이에 무조건 근을 가지죠. 그래서 중간값 정의를 쓰면 이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문제라서 사실 뭐 저는 이런 노가다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로 분석하기 위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 알파를 100을 곱해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을 분석하는 게 좀 달라질 뿐이에요. 어차피 2분의 1이다 클 때 작을 때 각도 따지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삼각함수와 함수관계 따지고 이제 약간의 수적 센스와 노가다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0점 만점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계산 좀 많이 평가하고 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크게 뭐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확률 통계 문제가 하나씩 섞이는데 2회차에는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